아이고 남편아 남편. 이제야 겨우 우리 자식들 다 분가시키고 홀가분해졌나 싶었는데 이젠 당신이 내 옆에 딱 붙어 앉아 강아지처럼 나만 졸졸 따라다니네. 내가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 당신은 이제 세 번째 아이 같아 알아? 아니 애들은 크면 제 할 일 찾아서 독립이라도 하지. 당신은 왜 자꾸 나만 바라봐? 이 아줌마도 이제 좀 살자 응. 생각해보면 우리 부부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보낸 세월이 벌써 훌쩍 지났잖아. 아침부터 밤까지 눈 뜨면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돌아서면 또 애들 케어하느라 내 시간은 단 1분도 없었던 것 같아. 오로지 자식들 뒷바라지 그게 내 삶의 전부였지. 그런데 이제 애들 다 키워놨더니 이젠 당신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는 후 진짜 당신이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에게 기대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처음에는 오랜만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시선이 온통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지. 내가 잠시라도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뭘 하는지 끊임없이 물어보는 당신의 모습에 솔직히 적잖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해.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한 건 나도 알아. 평생을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일만 하다 갑자기 집에 있으려니 얼마나 어색하고 허전하겠어. 사회생활을 통해 얻었던 성취감이나 소속감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와 교류가 사라지면서 생기는 공허함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나한테만 매달리면 어떡하냐고. 내가 당신 전용 놀이도구도 아니고 당신 인생의 유일한 낙도 아니잖아. 당신도 당신만의 즐거움을 찾아야지.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걸 좀 찾아봐 응. 우리 부부가 오랫동안 자녀 양육에만 집중하면서 우리 각자의 취미나 관심사를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야. 이제 자녀들이 독립했으니 당신도 그동안 미뤄두었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 낚시를 좋아한다면 낚시 동호회에 가입해보거나 등산을 좋아하면 주변 산을 탐방하는 것도 좋고 하다못해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이라도 하면서 새로운 공기를 마셔보는 건 어때? 당신이 혼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 솔직히 나도 이제야 좀 숨통 트이나 싶거든. 애들 어릴 땐 꿈도 못 꾸던 동창회며 개모임이며 요가 학원이며 얼마나 바쁜지 몰라. 친구들 만나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게 바로 내가 꿈꾸던 자유 아니겠어?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나에게 주는 작은 보상 같은 거랄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학창시절 이야기며 자식들 이야기는 물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이야기까지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나에게도 이런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당신이 옆에서 어디 가냐? 언제 오냐? 이러고 있으면 내 어깨가 천근만근 무거워진다고. 숨 막혀 죽겠어 진짜. 마치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당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 나에게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생활과 사생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가끔은 우리 남편이 안쓰럽기도 해.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혼자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서 말이야. 당신도 당신만의 공간, 당신만의 시간이 필요해. 남들처럼 운동도 좀 하고 동호회 같은 데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하다못해 집 근처 도서관이라도 좀 가보라고. 책이라도 읽다 보면 뭔가 새로운 흥미가 생길 수도 있잖아. 왜 자꾸 나한테만 의존하려 드냐고. 당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해. 당신도 분명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을 텐데 왜 집에만 오면 그렇게 무기력해지는 거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당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다시 한번 탐색해보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도 좋잖아. 예를 들어 퇴직 후 귀농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제2의 직업을 찾아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 당신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단지 시작이 어려울 뿐이지.
내가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해 줄 테니 용기를 내서 시도해봐. 나도 당신이랑 마주보고 앉아서 오순도순 얘기하는 시간, 같이 영화 보는 시간 다 소중하게 생각해. 가끔은 당신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는 것도 즐겁지. 하지만 그게 내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 우리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당신의 취미를 응원하고 당신도 내 취미를 이해해주는 거. 그게 진짜 건강한 부부관계 아니겠어? 부부관계는 한쪽이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기대는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부부이기 이전에 각자의 삶을 가진 독립적인 개인이니까.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가 될 수 있어. 어떤 부부들은 자녀 독립 후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진대. 자식들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함께 하면서 제2의 신혼을 즐긴다나. 물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지. 근데 그러려면 각자의 삶을 찾아야 해. 서로가 서로의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날개가 되어줘야 하는 거야. 빈 둥지 증후군을 긍정적인 기회로 삼아야지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면 안 돼. 자녀들이 떠난 빈 공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우리 부부만의 새로운 이야기로 채워나가야 해. 예를 들어 그동안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함께 방문하거나 새로운 운동을 함께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또는 우리 둘만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함께 달성해 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야.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해보면 우리 부부가 자녀들한테만 올인하느라 서로에게 소홀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어. 오랫동안 우리는 엄마, 아빠라는 역할에 갇혀 부부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 이제 와서 당신이 나만 바라보는 강아지가 됐다는 건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부부로서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다 싶고. 어쩌면 당신도 나도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잊어버린 건지도 몰라. 그래서 당신이 의지할 곳이 나밖에 없다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부부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진심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기분인지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해.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 노력이 우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거라고 믿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나한테만 매달리면 답이 안 나와, 당신. 이런 관계는 나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좋지 않아. 당신도 나에게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해. 그래야 당신도 더욱 행복해질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남편아, 이제 혼자서도 좀 놀고 혼자서도 좀 즐길 줄 아는 멋진 남자가 돼봐. 그래야 내가 당신을 더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나 없이도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나도 더 편안하게 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둘이 함께하는 시간도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당신이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그 활력을 우리 부부의 관계에 가져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어.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취미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나도 내 일상에서 겪은 재미있는 일들을 당신과 공유하면서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소통 아닐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주는 사이가 되어야 해.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넘어서 삶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변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우리 둘 다 익숙하지 않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노력해야지. 나도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당신이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해 줄게. 혹시 당신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내가 함께 알아봐 주거나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등 도움을 줄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당신이 변화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고
내가 당신의 그런 노력을 진심으로 지지한다는 거야. 당신이 스스로의 즐거움을 찾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대신 당신도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좀 놓아줘. 응? 나도 당신에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어야 해. 서로에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언제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그런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 서로에게 기대는 건 좋지만 서로에게 얽매이는 건 아니잖아. 우리 부부가 함께 행복하려면 각자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해. 각자 좋아하는 일을 찾아 몰두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것. 예를 들어 당신은 조용한 활동을 선호하고 나는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취향과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다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선택을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또한 부부간의 성생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들었어.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 정서적인 유대감과 친밀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겠지. 어쩌면 그동안 자식들 때문에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서로에게 더 깊이 다가가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거야.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친밀한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간과했던 것은 아닐까? 때로는 섹스리스나 섹스오프 상태가 부부관계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니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 져주는 것이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 항상 내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양보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아. 그게 바로 황혼 이혼을 막고 행복한 노년기를 함께 보낼 수 있는 비결 아니겠어? 우리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해. 이젠 정말 우리 둘만을 위한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남편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혼자 살기 좀 노력하자. 혼자서도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법을 익혀야 해. 당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써봐. 당신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자극받고 기뻐할 거야.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둘 다 행복해질 수 있어. 각자의 삶을 즐기되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면서 함께 나이 들어가는 멋진 부부가 되자고. 알았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제2의 인생은 분명히 더 풍요롭고 의미 있을 거야.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남은 여생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나가자. 사랑한다, 남편. 이제는 나도 당신도 모두 행복할 시간이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